일단은 저희가 후발주자인 건 명확하게 인지를 해야 돼요. 지금 압도적으로 나가는 엔비디아가 있지만 후발주자한테 지금 기회가 전혀 없는 건 아닙니다. 오픈 AI라든가 마이크로소프트라든가 구글이나 메타나 다 도전하고 있고, 한국의 삼성전자도 그런 기업보다 시가총액이 좀 작다고는 하지만 생태계나 영향력에서 반드시 뒤지는 건 아니기 때문에 할 수는 있다고 봐요. 지금은 당연히 후발주자니까 뒤처진 거지만, 우리가 그러면 이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어떻게 갈 거냐, 그리고 이 싸움은 국내가 아니라 글로벌이거든요. 글로벌 유력 파트너들을, 그리고 글로벌 유력 사용자들을 어떻게 내 편으로 끌어들일 건가.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그걸 가장 가는 거는 가장 앞서 있거든요. 이런 회사들이 제가 보기에는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특별한 경제 강의 머니 특강. 안녕하세요, 주식초등학교 여러분. 저는 오늘 특강을 맡은 서병수입니다. 저는 이거를 제 책 제목에서도 인공지능이란 말을 안 썼잖아요. 그러니까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나 어떻게 보면 큰 전환으로 보는데, 챗GPT라고 하는 게 이제 그 자체로의 하나의 흐름이 아니라 이거를 통해서 오프라인 쪽으로도 디지털화가 확산되는 과정이다. 그러니까 온라인 상에서의 그동안은 클라우드나 포탈이 있었지만 오프라인 영역에서도 이 영역이 확대되는 건데, 그러려면은 챗GPT가 기반이 돼서 오프라인으로 확대되는 모습이 나올 거고, 그 모습은 지금부터 내년 정도에 본격화될 것 같아요. 그게 예를 들어서 요즘에 자율주행 로봇이라든가 공장에 대한 디지털 전환이라든가 뭐 혹은 식당에서의 자율주행 로봇 같은 것들이 요리를 한다든가 이런 거잖아요. 이게 이제 본격적으로 산업화되고 저희가 주가로 나오는 시기가 내년이다. 그래서 오히려 챗GPT의 열풍은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새로운 변화의 시작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여러분들이 주식시장이나 가시화되는 게 내년이 더 본격화될 거로 보고 있습니다. 과감하게 과거의 닷컴 버블하고 지금은 전혀 다르다. 그리고 오히려 지금부터 10년간 꽤 안정적으로 상승했던 나스닥의 흐름을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봅니다. 그 이유는 과거의 닷컴 버블 시기에는 실제로 그거를 통해 가지고 저희가 어떻게 효용을 느끼거나 이익을 보는 시점이 그 닷컴 버블 시기보다 훨씬 뒤였어요. 예를 들어서 아마존 같은 경우에도 그 당시에 되게 핫했지만 아마존이 실질적으로 돈 벌기 시작한 건 굉장히 뒤의 얘기고, 우리나라에서도 예를 들어서 뭐 카카오톡 같은 애들이 돈 번 건 한참 뒤고, 뭐 다음이 돈 번 것도 한참 뒤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상황이 다른 게요. 엔비디아의 그러한 AI라든가 그리고 실제로 그거를 통해 가지고 데이터 센터로 생산성을 개선을 시키는 것들이 늘어나고 있고, 그것들을 위해서 기업들이 실제 지출하고 있습니다. AI가 지금 대부분 클라우드하고 연동이 되는데, 클라우드라는 건 구독형이기 때문에 사실은 수익이 안 나면은 뭐 한두 달 뒤에 바로 끊어버릴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클라우드나 데이터 센터가 AI가 접목해서 엄청난 지금 투자가 늘어나고 있는 거는 거기에 대한 실질적인 수요가 있다는 거고요. 공장 같은 경우에서 테슬라라든가 스페이스X가 실제 생산성을 개선을 해서 경쟁사 대비 확 압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자동차에서 테슬라가 자율주행 자동차라고 하는 컨셉으로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잖아요. 이게 지금 다 AI하고 연관이 되는 건데, 실질적으로 기업단에서 돈을 벌고 있고 이미 선두 기업들이 그걸 가고 있고 많은 기업들이 그걸 추종하려고 하고 있고, 그 투자의 초입부가 지금 시작이 됐다. 그리고 실제 그 지출을 감당할 수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과거처럼 우리가 인터넷 홈페이지만 열리고 수익이 날 거라 하고 기대하는 시기하고는 오히려 다르게 보셔야 되는 거죠.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그 앞전에 쓰는 인공지능보다는 조금 달라서 약간은 조금 어렵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저는 이제 지금의 흐름을 어떻게 보냐면, 만약에 인공지능 자체의 흐름이라고 하면은 지금 정도 끝나는 게 맞아요. 근데 이번에 인공지능은 기업들이 값싸게 인공지능을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거고, 그 핵심은 온라인 쪽은 생각보다 이미 많이 돼 있습니다. 광고라든가 포탈이나 뭐 인터넷 쇼핑이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많은 정도 돼 있죠.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공장을 자동화시킬 것이냐, 혹은 식당에서 이제 프랜차이즈 식당에서 로봇들을 통해서 음식하는 인건비 하거나 배달하는 사람을 줄일 수 있을 것이냐, 그리고 자동차나 각종 제품들에서 디지털로 데이터들을 계속 보내면서 그 데이터를 가지고 새로운 부가가치를 만들거나 생산성을 만들 거냐,
지금 그 영향력에 있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단순히 IT라든가 인공지능이 아니라 이거를 기존에 사용하지 않던 오프라인 세계로 옮기는 거. 그래서 기업들이 오프라인 영역에서 그동안 사무실에만 쓰고 생산이라든가 물류나 이런 데서 안 쓰던 것들에도 IT를 도입하고 자율주행을 도입하는 거. 그게 이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하는 거고, 그것들을 하려면은 클라우드라든가 AI 비용이 확 떨어져야 되는데, 이번에 챗GPT라든가 AI 열풍을 통해서 구독을 하거나 이랬을 때 시간당 비용을 확 떨어뜨릴 수 있는 계기가 됐기 때문에 기업들이 이제 이것들을 사용할 수 있는 게 높아진 거죠. 그래서 저는 지금의 열풍을 AI나 클라우드로 제한하지 않고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흐름에서 봐야 되고, 그 관점에서 이제 IT를 보고 이게 단순히 IT를 넘어서 IT 이외의 영역하고 접목되는 거, 그게 지금 저는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동안 자동차를 한국에서 많이 팔고 반도체를 많이 팔았잖아요. 그러면 자동차나 반도체를 팔 때는 그동안 자동차의 하드웨어 엔진 성능이 어떻게 되냐, 혹은 반도체 성능을 개선시키기 위해서 미세화를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거에 집중을 했거든요. 지금 이 영역에 AI를 쓰게 되고요. AI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소프트웨어거든요. 그리고 AI는 클라우드에서 돌아가는 소프트웨어입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클라우드를 쓰지 않고 자체 데이터 센터로 쓰기에는 너무나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 기업들이 클라우드에 있는 AI를 임대하는 형태로 해서 구독형으로 쓰거든요. 근데 이 형태가 생산 방식도 바꾸고 제품도 바꿉니다. 테슬라가 가장 대표적인 거죠. 메카닉의 가장 기본이었던 자동차 산업의 생산 과정 자체를 AI를 통해서 지금 테슬라 공장 같은 경우는 매 일 단위로 생산성이 개선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보면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하면서 소프트웨어 자체의 생산성이 개선이 되는 것처럼 자동차 공장에서의 생산을 개선을 해서 시간당 차량 개수를 늘리는 거를 AI를 지금 해서 늘려가고 있고요. 그리고 제품들 같은 경우도 테슬라 자동차를 저희가 사게 되면은 이 차를 계속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하면서 성능이 개선되죠. 그냥 소프트웨어 화면만 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자동차 연비도 내가 동일한 차인데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해서 개선이 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일들이 과연 이제 자동차만의 얘기냐? 지금 예를 들어서 스페이스X 같은 경우가 10년밖에 안 됐는데 수십 년 된 로키드 마틴이나 보잉 같은 기업을 제끼는 것도 AI를 기반한 어떤 생산성 개선이 나오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맥도날드 같은 회사들도 매장에 지금 AI를 동원해서 물류라든가 주문이라든가 조리 시간을 급격히 낮추기 위해서 작년 연말에 구글하고 제휴를 해가지고 지금 전반적인 매장 확대도 AI 기반으로 하고 있거든요. 이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는 것들의 중심은, 예전에는 우리가 뭔가 설비를 늘리고 예를 들어서 오프라인 매장 같은 경우 입지가 어떻게 되냐, 그런 게 중요했다면 그 기반이 되는 소프트웨어와 클라우드를 어떻게 사용하고 이것들을 우리의 제조 공정이나 물류 공장이라든가 혹은 전체에 어떻게 적용할 건가, 이게 훨씬 더 중요한 이슈가 되는 겁니다. 이 부분이 안 되면 자동차 회사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과거의 자동차 회사의 경쟁력은 엔진을 얼마나 잘 만드느냐가 경쟁력이었다면, 앞으로는 소프트웨어를 얼마나 잘 사용하고 공장 내 데이터를 얼마나 업데이트하고 그 소프트웨어를 어떻게 잘 개선시키는 것들을 공장 생산 과정이라든가 제품에 적용할 수 있느냐, 이게 자동차 회사의 핵심 경쟁력이 되고, 그래서 지금 전 세계 자동차 회사 중에서 가장 시가총액이 높은 게 테슬라가 되는 것도 그렇고, 현대차 그룹이 지금 테슬라를 맹렬하게 쫓아가려고 하는 것도 그런 이유잖아요. 경쟁의 관점이 하드웨어, 메카닉,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클라우드 소프트웨어로 갔다는 거. 그리고 이것들이 챗GPT를 통해서 AI 열풍을 통해서 더욱더 가속화됐다는 거. 그게 중요한 포인트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는 이 관점을 저희 일반 투자자분들이 이해를 못하는 게요. B2B, 그러니까 기업과 기업 대상에서 먼저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B2C의 얘기는 나중 얘기예요. 왜냐하면은 인공지능을 사용하는데, 구축하는데 너무 많은 돈이 들잖아요. 그걸 소비자들한테 무료로 하거나 부담하는 거는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기업 단에서의 움직임이 됩니다. 우리가 공장에서 생산이 어떻게 하고 물류를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잖아요. 근데 여기에서의 생산성 개선이 지금 1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챗GPT를 만들고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를 크게 짓고, 이것도 좋죠. 근데 그것도 그거지만 지금 제가 말하는 거는 몇몇 클라우드 회사나 데이터 회사가 중요한 게 아니라 모든 기업들이 이것들을 적용해서 자신들의 생산성을 개선을 높이는 거거든요. 그러면 개별 기업들이 그런 것들을 수용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느냐.
사실은 저는 그 부분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봐요. 현재 저희가 가지고 있는 기존의 경쟁력들, 반도체라든가 철강이나 화학이나 조선이나 이런 부분의 경쟁력을 유지 내지는 생존을 하기 위해서는 그런 기업들이 하드웨어 관점이 아니라 소프트웨어 관점으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정부 정책의 지원이라든가 정부 정책 방향도 과거에 이제 뭐 노광 장비를 사는데 돈을 얼마를 지원한다 이런 관점이 아니라 공장 내 소프트웨어라든가 어떻게 보면 디지털 전환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 건가. 그러니까 공장 내에서 전선망을 공단을 구축하는데 어떻게 한다라든가 뭐 거기 소프트웨어 통신망 같은 것들을 어떻게 구축할 거라든가 그리고 소프트웨어 같은 것들은 약간 소모성으로 보일 수도 있는데 인건비 지출이나 이런 것들에서 어떻게 더 지원을 할 건가 그리고 각 직원들이 그런 소프트웨어들을 생산 공정에 적용하려면 각 직원들에 대한 교육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맨날 볼트, 노트 조이시는 분한테 노트북, 태블릿을 들고 다니면서 각 공장 내에서의 문제점들을 계속 데이터 업데이트하거나 중간에 개선이 로봇이 하는 것들을 정지시키거나 할 수 있으려면 거기에 맞는 교육도 필요하거든요. 이런 것들을 받아들이는 작업. 그래서 모든 직업, 공장, 생산, 물류 쪽에서의 기업들이 소프트웨어야 되는데 익숙해지는 거. 그게 저는 1차적이라고 봐요. 그게 되고 난 다음에 뭐 클라우드라든가 뭐 AI 관련되는 부분을 더 투자하는 것도 의미가 있을 수 있는 거죠. 일단은 저희가 후발주자인 건 명확하게 인지를 해야 돼요. 그리고 이 시장이 예를 들어서 뭐 카카오톡 같은 경우 우리나라 전 국민이 다 쓰니까 사용자 성장성이라는 게 어느 정도 한계가 있잖아요. 해외로 나가기 전까지는. 근데 AI 반도체라고 하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아직도 갈 길이 굉장히 멉니다. 인터넷 포털이나 이럴 때 뭐 라이코스라든가 야후라든가 뭐 엠파스라든가 이런 애들이 되게 많이 있었잖아요. 저는 아직은 그런 시기라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도 압도적으로 나가는 선두가 있었던 것처럼 지금 압도적으로 나가는 엔비디아가 있지만 후발주자한테 지금 기회가 전혀 없는 건 아닙니다. 오픈 AI라든가 마이크로소프트라든가 구글이나 메타나 다 도전하고 있고 물론 뭐 한국의 삼성전자도 그런 기업보다 시가총액이 좀 작다고는 하지만 생태계나 영향력에서 반드시 뒤지는 건 아니기 때문에 할 수는 있다고 봐요. 그러려면은 지금 앞선 애들이 어떻게 앞섰냐? 생태계 구축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사용자 풀을 넓히고 그 사람들을 위한 친화적으로 가야 되고 이런 소프트웨어 관점, 그러니까 인터넷 포털이나 홈쇼핑을 구축하시는 분들이 내가 1등 사업자라고 해가지고 뭔가 내 맘대로 수직적으로 갑질하는 형태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주요 사업자 두셋만 합치면 나머지는 다 쫓아올 거야. 이런 관점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생태계라고 하는 관점과 소프트웨어라는 관점에서 접근을 하고 간다면 가능성은 분명히 있다고 보고 지금은 당연히 후발주자니까 뒤처진 거지만 우리가 그러면 이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네이버나 카카오가 어떻게 갈 거냐. 그리고 이 싸움은 국내가 아니라 글로벌이거든요. 글로벌 유력 파트너들을 그리고 글로벌 유력 사용자들을 어떻게 내 편으로 끌어들일 건가. 그리고 우리가 인터넷 포털이나 카카오톡 같은 경우 초기에는 그걸 하기 위해서 막 공짜로 모두 주고 막 되게 많이 하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한 과감하게 투자도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관점으로 글로벌과 생태계 그리고 참여자들의 확대 이거를 삼성과 네이버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구축할 수 있냐 그게 저는 관건이라고 봅니다. 근데 이제 그런 관점으로만 접근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신세계그룹이요 온라인 사업을 할 때 우리는 지금 오프라인에 되게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온라인 사업자 이렇게 메이저 큰 애 인수하면 시너지 낼 거라 했는데 안 됐잖아요. 롯데도 되게 한다고 했는데 안 됐잖아요. 온라인만의 문법이 있는 거죠. 삼성전자가 기존에 잘하던 문법과 지금의 새로운 AI 문법은 다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문법에 맞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꾸 제가 말씀드린 거지만 삼성전자가 소프트웨어를 되게 잘하거나 생태계 구축을 잘하는 기업은 아니거든요. 네이버도 그런 면에서 국내에선 잘하지만 글로벌로 매우 잘하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건 기회가 없냐? 뭐 예를 들어서 라인 같은 경우에 글로벌로 되게 성장해서 되게 유력한 메이저가 됐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뭔가 글로벌 관점, 생태계 관점에서 어떻게 보면 업체들이 새롭게 변하고 바꾸려고 노력을 한다면 가능성이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기존의 강점만 가지고 더하는 형태로 이 시장을 접근한다고 하면 저는 되게 안 좋을 수도 있다. 지금은 아직은 그 결정은 안 됐지만 중요한 분기점이다. 이렇게 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뭐 클라우드 소프트웨어를 좋게 보고요. 그리고
그런 관점의 마인드가 있는 기업을 되게 중요하게 봅니다. 그래서 뭐 저는 사실 엔비디아는 아직 고점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뭐 적어도 2배에서 10배 이상 더 오를 수도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엔비디아에 제 이렇게 컨퍼런스를 반년마다 하는데 아직 그 생태계가 무너지는 조짐이 없어요. 그러니까 기업들을 판단을 할 때 그 기업이 가지고 있는 생태계나 문화 이런 거를 중요하게 봐야 된다. 근데 이제 구체적 기업 단으로 가면 지금 저는 아까 제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계속 말씀드린 게 온라인에서의 IT를 오프라인 전반으로 확산을 시키는 거거든요. 근데 오프라인 기업들이 그거를 되게 잘하기 어렵잖아요. 그거를 이제 미국에서는 빅테크 기업들이 하고 있는데 그래서 빅테크 기업들을 일반 제조업체들이 바로 도용합니다. 근데 한국이나 일본에서는 그렇게 가기가 조금 애매해요. 그래서 일본 같은 데서는 히타치나 NEC 같은 기업들이 그런 것들을 되게 많이 하고요. 한국에서는 대기업 계열사 소프트웨어 회사들이 되게 그런 부분을 주도적으로 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그걸 가장 가는 거는 현대차 그룹이 가장 앞서 있거든요. 그럼 현대차 그룹 내에서 그런 걸 담당하는 소프트웨어 기업이 현대오토에버 같은 기업들. 뭐 그리고 각 그룹별로 그런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전환을 했을 때 거기에 관련되어 있는 소프트웨어 회사들 이런 회사들이 제가 보기에는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지금 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구현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병목은 뭐냐면 반도체 생산 쪽에서의 이슈예요. 반도체 생산을 얼마나 늘릴 거냐 하기 위해서 뭐 장비 회사 같은 회사들도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걸 소프트웨어 관점에서 본다면은 반도체 설계를 하는 일종의 틀 같은 게 있습니다. 건축 쪽에서 CAD 같은 것들이 범용으로 쓰인 것처럼 반도체 설계에서 설계를 하는 범용 소프트웨어가 몇 개 회사들 것만 써요. 그래서 전 세계 한 3, 4개 회사가 전 세계 시장의 90% 이상을 장악하는데 그 2개 회사가 상장이 돼 있습니다. 이 회사가 이제 아까 시놉시스나 케이던스 같은 회사인데 이런 회사들 같은 경우는 지금 다양한 회사들이 AI 반도체는 맞춤형이기 때문에 설계를 많은 사람들이 하거든요. D램은 그냥 삼성전자에서 설계하고 삼성전자에서 생산하니까 끝나지만 지금 이런 케이던스 같은 회사라든가 시놉시스 같은 회사는 이 설계 틀을 TSMC 같은 파운드리도 써야 되고요. 엔비디아 같은 데들도 써야 되고요. 엔비디아의 설계를 TSMC한테 이렇게 접목시키기 위한 중간 회사들도 이런 것들 써야 되고요. 지금은 예를 들어서 빅테크나 혹은 클라우드 회사들도 자체 반도체를 만든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다양한 수요들이 늘어나고 있고 이게 핵심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뭐 시너시스나 케이던스 같은 회사도 좋게 봅니다.